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루닛 무상증자 권리락일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클 것이고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도 엄청나게 달라 보일 겁니다. 주가는 2750원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갑자기 매수 들어오는 물량들이 막 생겨났다가 또 파는 물량들도 또 생겨나면서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되면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혼란을 좀 줄이려면요, 저희가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해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하는 어떤 다른 기업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절대 혼란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을 좀 줄이고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4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5월 4일 권리락일 날 매도를 하더라도 무상증자로 받게 되는 무상신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무상신주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4월 30일 날 매수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월 30일 이전부터 매수하셔서 계속 보유를 해오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공시와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업무 규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찾아보는 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저는 언제나 정확한 이유와 근거, 항상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시를 이해할 때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상증자, 루닛의 무상증자의 공시 내용을 좀 먼저 봐야 되고,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2026년 5월 6일을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로 하여라고 써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기존에 그냥 주주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한해서 소유 주식 한 주당 한 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거래소에 나와 있는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어떤 결제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보통 거래입니다. 보통 거래라고 하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을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결제를 한다. 결제가 되고 나면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돼요. 이런 매매 거래를 저희가 한다라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 업무 규정과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 중에서 보통 거래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2일 이후에 결제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이러해요. 그래서 저희가 HTS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거래들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거래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제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T+2일이 소요가 되고, 이 말이 바로 기산하여 내가 거래한 날로부터 해서 3일째 되는 날, 거래한 날 첫날이고요. 그 다음에 2영업일 추가해가지고 3영업일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규정에 의한 일수 계산 시 휴장일은 제외한다. 이게 바로 영업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한 날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내가 주주명부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주명부.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루닛 케이스에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달력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의 신주 배정 기준일 언제죠?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이 주주명부 열어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한 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가로 한 주를 더 플러스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주명부에 올라가려면 아까 그 유가증권시장 결제 관련해서 보통거래 관련해서 저희가 주주명부에 올라가려면은 언제까지 매수를 하면 되느냐. 자, 이때가 4월 30일입니다. 4월. 자, 그러면 제가 4월 30일 날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면은 제가 주주명부에 언제 올라갈까요? T 플러스 2일 계산하면 되죠. 내가 4월 30일 날 거래했습니다. T 트레이딩. 그러면은 휴일은 제외한다라 그랬잖아요. 5월 1일은 노동절이라서 휴일입니다. 5월 2일은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5월 3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거래한 날로부터 T 플러스 1일은 언제죠?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T 플러스 2일은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은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주주명부 열었을 때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가 있겠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주씩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기간 이제 이해를 했어요. 영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죠. 5월 4일 날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무상신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무상신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기준은 또 무엇이냐. 아까 결제가 똑같이 T 플러스 2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도도 똑같습니다. 매도 결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매수 결제,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이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T 플러스 2일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매도할 때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4월 30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보유해왔던 주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4일 날 권리락일 날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면은 제가 매도한 날이 거래한 날이죠. 5월 4일 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럼 주주명부에서 빠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5월 6일이 T 플러스 1일이고요. 5월 7일이 T 플러스 2일입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제가 주주명부에서 빠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인 5월 6일까지는 내가 5월 4일 날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에 살아있다.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무상신주 받아?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배당을 받아? 이런 거 처음에 헷갈리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요. 무조건 T 플러스 2일. 이게 또 바뀐다는 얘기도 있어요. T 플러스 1일로. 그런데 지금 현행 기준은 T 플러스 2일이니까 내가 무조건 주식을 사고 나서도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거래한 날로부터 2영업일 걸린다. 주주명부에 빠질 때까지도 거래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걸린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4월 30일 날 이 주식을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5월 4일 권리락일 날 기준 주가 바뀌면서 내 계좌가 갑자기 마이너스 50%가 됐습니다. 이전부터 루닛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마이너스 50% 손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산 날로부터 갑자기 마이너스 50%로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렇게 보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권리락일 기준 주가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매수하셨던 분들, 그 이전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5월 4일 날 가지고 있던 주식 모두 매도한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발행하는 무상 신주 이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잘 해두시되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루닛의 주가 차트 보면서도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루닛이 오늘 정규장 KRX 거래에서 41,450원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공시 보여드렸죠. 공시 보여드리면서 기준주가 얼마로 바뀐다 그랬어요? 권리락일 날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5월 4일 날 2750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4만원대 주가에서 갑자기 이 개파락해가지고 시작하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연장선으로 이어서 가요. 수정주가 반영해가지고 다른 주가들이 변경이 됩니다. 최고가 41,900원 같은 경우도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기준 주가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피하는 방법 무엇을 보면 되냐면 권리락일 이후부터 주가 차트 보면 돼요.
주가 차트 보면서 5월 26일 날 들어오는 신주 있죠? 이거 신주 입고되고 나면은 여러분들 무상증자로 받게 되는 그 주식이 들어오게 되고 계좌가 이때 제대로 평가돼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차트 보면 된다. 차트는 수정된 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막 이렇게 더 올라갑니다. 4월 30일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이 차트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5월 26일 날 주식이 입고되면서 여러분들 루닛의 평가액이 갑자기 또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이런 날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부분 기억을 하시되 실제로 이 무상증자 권리락일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권리락일이잖아요. 권리락. 이거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 권리, 어떤 권리가 락, 떨어질 낙자입니다. 어떤 권리냐면 유상증자 권리락이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없는 날이다.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일이다 라고 하면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떨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5월 4일 날 매수하신 분들이 나 권리락일 무상신주 언제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아예 거래에 대한, 그리고 또 이 공시에 대한, 그리고 거래소의 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이해가 없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 권리락일은 꼭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다. 이날은 매수해도 나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못 받아. 그래서 권리락이라고 HTS나 NTS 이런 차트에서도 표시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도 혼동이 많으니까 경고 차원에서도 권리락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권리락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5월 4일은 권리락일이다. 이날은 매수해도 새롭게 주식 못 받는다. 주가 빠졌다고 신주 받겠다라고 왜 이렇게 조정받았지? 착시효과 때문에 눈먼 돈들 들어온다. 그러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다란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루닛 투자 관련해서는 저 벤자민이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나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네이버 앱에서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 딱 하나 나옵니다. 절대 사칭 채널 없어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왜냐하면은 네이버에서 사칭 채널을 못 만들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사칭 채널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이 채널을 네이버 로그인하시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채널, 저의 소개,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료 컨텐츠 아닙니다. 오늘은 좀 쉬운 내용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저만의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리서치하는 다른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데 참고가 되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 루닛 관련 컨텐츠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장중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톡톡 문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관련해서 다이렉트로 메시지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